우리가 지금 S클래스 둘둘하나 모델이거든요. S600 모델입니다. S600. X600이면 뭐예요? 고배기량 차량이다. 고가 차량이었어요. 이 당시에 차량 연도수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전반기 차량이거든요. 라이트만 보시면 우리 형님들 아시죠? 자, 라이트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보면 외관 상태는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깨끗하게 잘 타는데 이 차량이 자 입고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행거리가 20만입니다. 20만인데 일단 실내 내부고 뭐고 일로 와서 잠깐 찍어볼래? 상당히 깨끗하지 차. 핸들 이런 거 막 끈적거리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이쪽이 잘 울거든. 시트나 이런 것들이 좀 우는 것도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관리는 잘 했단 말이야.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초창기부터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비 일기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정비 작업상의 사항을 그냥 영상으로 좀 담아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당연히 흥부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흥부의 목적 정확히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 수리하고 가시거나 수리하기 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유튜브 보고 하는데 이거 좀 그렇네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유튜버들이 다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저렴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렴하기보다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요? 스페너 어때?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맞죠. 그치? 네. 꼼꼼해지려면 정상적인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수리하려면 정확하게 금액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고쳐야 되는데 8만 원을 결제하고 10만 원의 가성비를 원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비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요. 이 차량이 연식이 지났어도 이 차량은 그 당시에 억대의 차량이란 말이에요. 07년식의 S600 V12기통 이 당시에 이 차량을 탈 정도면 어마무시한 재력이 있거나 이 정도 차량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차를 분명 끌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중고차를 구매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이 차량의 스펙이 어떻게 됐으며 이 차량이 고장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첨부가 되며 어느 정도 수리가 돼야 되는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모르고는 분명 이 12기통 엔진을 살 수가 없어요. 맞아 안 맞아 스페너? 어느 정도의 정보와 지식은 필요하죠. 그건 기본적이에요. 네. 고배기량 차량을 사는데 아무 정보 없이 가서 500만 원이 하고 차를 구매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턱대고 구입하진 않죠. 네, 저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약제보다는 바로바로 전화해서 입고되시는 차량 위주로 저희는 먼저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리프트 베이 하나는 예약제로 하나 운행하고 있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왔는데 점검을 안 해주냐 뭐하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순서대로 다 연락 끝나시고 그 전에 오신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저희 직원들이 다 기계는 아니거든요. 다 각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라 말해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은 입고된 이유가 엔진이 떤대요. 부조한다 그랬지, 그치?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진단기상에 뭐를 보겠어요? 일단은 데이터 값을 봐야 되겠죠. 경고등이 뭐가 들어왔는지 실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실화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화력이 자꾸 엔진에서 발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추정하는 기로는 S600 모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점막 코일이 불량일 수가 있고 압축 불량이 될 수가 있고 실린더 블럭에 스크래치가 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엔진룸을 잠깐 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룸 보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V12 바이터브라고 써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엔진룸에 손이 들어가나요 다? 빡빡해요. 엄청 빡빡해요. 이거를 V8기통을 V6기통처럼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V6기통을 V4기통처럼 고쳐주세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그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차량을 갖고 V8기통처럼 점검을 원하시면 저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V12기통 차량을 갖고 V8기통처럼 점검비를 요구하면 저희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점화 플러그와 코일이라고 단순히 부품을 얘기를 하지만 이 녀석들은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점화 코일이 도시락 폭탄이라고 해서 쫙 길어요.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점화 코일이에요. 일반 차량의 코일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V8기통과 V6기통에 사용되는 점화 코일이거든요. 지금 V12기통과 어떤 차이가 보이나요? 그냥 아예 달라요. 다르지? 네. 스패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코일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 코일을 탈거를 해서 압축 압력을 재거나 스크래치 점검을 하려면 첫 번째 압축 압력을 하려면 코일을 탈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코일을 탈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V12기통은 탈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V8기통은 그 차체에서 금방금방 작업이 다 가능해요. 근데 12기통을 8기통처럼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고객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미 차는 열이 받아 있었어요. 거기다 저희가 렌즈를 집어넣을 거예요. 스크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렌즈 안에 집어넣는데 그 렌즈 녹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죠. 고객한테 저희 물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고객한테 얘기 안 한 저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차량 수리비, 점검비, 수리도 아니에요. 점검비를 저희가 압축압력, 스크래치, 엔진 부조 확인해 주는데 4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비쌀까요? 그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대신에 그 점검 기간은 반나절 이상이 겁니다. 거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점검했을 때 내가 과하다라고 생각하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점검 비용이 뭐 과다 청구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유관 점검과 컴퓨터 점검과 기본적으로 하체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 동력 계통들 다 봐드리는데 88,000원을 받고 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틀리다라는 거죠. 왜? 세차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티즈하고 그랜저하고 세차비가 똑같은가요? 당연히 40만 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점검 비용인데 비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을 청구는 못합니다. 점검하는 과정 4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140만 원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명 점검비에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은요, 거의 차량을 다시 가져가십니다. 수리할 의사가 없으신 거예요. 네, 대부분. 그리고 본인께서 한 달에 1리터씩 추가를 계속 하시고 계시대요. 근데 이미 저희가 소리상으로는 이미 스크래치도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검 들어가기 전에 점검 비용을 안내를 해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싸다. 차 빼. 비싸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뼈 수술하는데 500만 원이 나와요. 그 병원에서 비싸. 야,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사람과 차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너무 닮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 관리한 만큼 차주한테 보답을 합니다. 관리 안 했는데 얘가 제 성능을 발휘하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튜브를 봐서 쌀 거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점검비,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은 정확하게 받고요. 저희가 센터보다 못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움직여서 점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와 비교를 하면서 오실 분들은 조금 안 오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고배기량을 차시기 전에는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기억하시고 염두하셔야 됩니다. 차량 가격이 1억짜리가 500짜리가 됐지만 부품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당히 관리하기 힘든 차 중에 하나가 이런 고배기량 차들이에요. 악명이 높죠. 일단은 오늘 제가 이 차량은 더 이상은 점검조차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님께서 거부 처리를 하셨고 저희도 할 의향이 없습니다. 40만 원의 점검비라고 얘기한 거는 오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해서요, 점검을 해서 대략 7시간 정도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거하는데 한두 시간 소요되시고요. 압축 압력 재는데도 대략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스크래치 기통별로 다 보는데 그것도 1시간 정도 봐야 되고요. 빨리 보시는 분들은 뭐 30분이면 20분이면 되지만 저희는 1시간 기준으로 자꾸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만 해도 벌써 4-5시간 걸리죠. 그러면 자, 8기통은 20만 원이면도 작업이 다 가능해 빨리 끝나요. 왜? 탈거할 게 그 자리에서 쉽거든요. 점검이요? 점검 과정. 그럼. 네. 근데 얘는 진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에 또 정비사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작업은 그거예요. 코일 플러그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압축압력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린더 스크래치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화가 나는 이유를 봐줘야 되고, 그러면 거의 5가지 항목을 봐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그 작업 시간은 대략 맥시멈 시간은 7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봐요. 점검까지. 뭐 1시간 만에 끝나는 점검을 40만 원 받으면 무슨 내가 거기죠.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저희는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한 거니까 유튜브 와서 싸니까 여기 와서 점검이나 받고 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고치고 싶으신 분들이 와서 정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차량은요, 출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